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이 이번 달부터 시작한 유튜브 온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이 지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지하 세계는요. 지하가 1층, 2층부터 쭉 있잖아요. 지하 2층에는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 코너가 있고요. 오늘은 지하 4층에 자리한 지하 상가 코너입니다. 지하 상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모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코너가 지하 상가 코너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매일 오후 5시 20분 MBN 뉴스와이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로 여러분을 좀 만나 뵙게 되네요. 지하상가, 지금 제작진이 저보고 지하상가 상인회장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잠정적이고요. 근데 일단 임시 상인회장으로서 오늘 프로그램 좀 진행해 보겠는데, 아마 이런저런 얘기, 이런 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 컨설턴트,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의 정치판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핵심이다 이런 거를 딱 집어주시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죠. 오늘 박성민 대표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하는 겁니까? 이 지하 상가가 지하 4층에 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야. 그 지하 세계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는 저희가 지하 4층쯤 어디 상가에 왔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하 상가 정상 영업합니다. 오늘 열었어요, 문을 지금요. 지하 상가는 지하 4층이면 주차장이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 정치권 얘기 좀 깊게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우선 뭐니 해도 정치권 탈당, 잇따른 탈당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요. 앞서서는 이준석 전 대표 이미 탈당을 한 상태인데 일단 여야 전직 당 대표들이 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현재 정치 지형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탈당인데 예. 내용적으로는 출당이죠, 출당. 그러니까 그리고 전직 대표 적어도 전직 당 대표가 나갔으니까 분당이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번 선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예. 이 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야겠다. 또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목표는 대선 이후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을 좀 친윤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친명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예. 이제 그게 일관된 건데 일관됐다는 뜻은 장악력이 그만큼 약하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장악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선거 때가 되면 당연히 문재인 대표 때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외연확장하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또 안쪽으로는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있는 거죠. 근데 내전이 더 중요한. 그래서 양당이 지금 제가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은 외부 영입 인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당내에 아주 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같으면은 영입 인사가 민주당을 꺾을 때가 어디냐. 또 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어디 가서 뺏어올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내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특이하고 다시 말하면은 원래 선거라는 건 외연확장을 하면 그렇죠. 이기고 안 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미국 선거는 제도가 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디 가서 캠페인합니까?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나 레드 스테이트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한번 몇 개, 5개, 한 7개쯤 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거기다 모든 걸 투자해서 하잖아요. 거기서 선거 갈리니까 회색 주로 가는 거죠. 회색 주로 중간에도 뭐지 거기 이제 결정되지 않은 데니까 거기 승부를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도 스윙 보터들을 잡기 위해서 중도 외연확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부 장악으로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 두 전직 당 대표가 당 안에서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 다 떠났고 바깥에 나가 있는 제3당이 하나가 될지 아니면 그냥 각각 하게 될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신당의 성공 여부는
양당에 달려 있습니다. 양당에. 그러니까 무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두 전직 대표가 나가기 전에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최선은 두 분 다 남고 혁신도 하는 거 당이. 일단 그거는 안 되는 시나리오. 이게 최선이고 차선은 그 두 분은 나가는데 당이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 나가는 사람들을 별로 그리워도 안 하고 찾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차악은 두 분이 원래 남고 당 혁신은 별로 없고 최악은 두 분 나갔는데 혁신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2번, 4번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차선과 최악 2가지만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혁신을 세게 하면 여기 혁신이라는 건 주로 인물이겠죠. 그렇게 하면 신당의 공간은 뭐 별로 없을 거고 대신에 뭐 계속 지금 뭐 당대표들은 나갔지만 남아있는 비주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것마저 다 빼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신당도 그 원심력이 작동해갖고 신당이 뭐 탄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악력이 약한 대통령과 장악력이 약한 야당 대표가 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윤과 친명으로 지금 그 공천을 하려고 하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뭐라 그러고 나가고 있냐면 변화를 하라 그랬더니 변화를 하면 안 나가겠다. 이준석 대표도 12월 27일까지 대통령과 당이 변하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김웅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직후에 의총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와서 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계속해서 우리가 단결을 안 해서 졌냐. 단결을 너무 해서 졌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고 나와서 12월 30일 날인가 나오자마자 그랬죠. 우리가 단결을 안 해서 진 게 아니고 변화를 안 해서 졌는데 그 변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변화 의지가 없어서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신당이나 이 지형에서 그 변화는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여야 모두 각각의 장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사실상의 분당, 뭐 출당이지만 이게 사실 분당 아니냐. 당대표가 나갔으니까 이 장악력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장악력 자체가 작은데 그냥 그걸 유지하기 급급한 상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장악이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뭐 친박, 찐박 찾고 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뭐냐면 사실 최순실 사건이 왔을 때 당에서 방어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탄핵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보수가 분열한 그 원인이 된 게 아니고 탄핵은 저는 보수 분열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언제 갈라져? 2016년 빠르게는 2015년 국면에서 그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내대표 그만 얘기하고 당대표하고는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은 공천 안 주고 김무성은 뭐 이를테면은 뭐 옥새 들고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자기는 옥새 구경도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아무튼 그렇게 통칭은 부릅니다. 하는 얘기죠. 통칭 그럽니다 지금. 옥새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박근혜도 그 당을 박근혜 당으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당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윤석열 당에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총선 끝나고도 친윤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이 떠날 겁니다. 자, 이재명 옆에서 지금 이재명 뭐 친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총선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미래가 사법 리스크를 다 돌파해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잘 안 보이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친윤과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통령 옆에 서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옆에 서 있고 그분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공천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천이 끝나고 모든 게 다 판가리 난다면 그때는 친을 붙일 이유가 없어진다 이겁니까? 총선을 이겨도 이겨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겨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겨도 대통령이 이겨도 안 되는 거는 5년 단임제의 이거는 뭐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봐왔던. 뭐 2년 지나면 그 다음은 차기로 넘어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를 잘 알고 노련하면 그런 건 안 할 텐데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옛날 삼김 같으면 예. 야 이게 그나마 이거 내 당을 만들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예. 민심으로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자기를 비판하고 박차고 나갔던 이해창 총리를 90년도 신한국당 예. 총선 2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구 1번 선대위원장 앉힌 거 아닙니까? 예. 뭐 대통령 선거 때도 DJ 같으면은 JP를 찾아가서 지지율이 뭐 한 자리 숫자인 분인데 우리 5대5로 국정 운영합시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은 다 뭐 우리 나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거 눈앞에 지금 다 그렇게 보이지만 예. 제가 장담하는데 그 두 분께 말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분들이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일수록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아, 그냥 단언을 하셨어요. 장담이라는 표현까지 단언. 선거 끝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라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에 그 해고록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또 자세히 써놨더군요. 그런 얘기가. 지금 신당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 뭐 장학영 얘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쭉 이어갔는데 일단 신당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면 이낙연 전 대표, 윤석 전 대표 각각 뭐 신당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뭐 할 걸 예고가 이미 뭐 충분히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두 전직 대표가 당을 나와서 창당을 하는 그 명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반명 그다음에 윤석 전 대표는 반윤 아니냐 일단 그게 많은 분들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정치가 뭘 반대하는 거예요. 예, 원래 정치라는 게 선거 때 찍어주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로 찍거든요. 좋아해서 찍거나 예.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동력은 상대가 싫어서입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세다 힘이. 예, 그리고 어느 유권자든지 투표장에 가는 이유는 누구 떨어뜨리러 가는 거지 누구 당선시키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원래 그렇게 하고 야당이라는 게 왜 오포지션 파티입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대라고 하는 게 동력이 되는 건 맞고 예. 다만 이제 그게 그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제 충분 조건이죠. 그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1차 동력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지금 국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독일 때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독일이란 적이 있어요. 이 독일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았잖아요. 연합군이라는 얘기. 그렇죠. 소련이 예. 누굽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예.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했어요. 왜? 현존하는 적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는 어땠습니까? 일본이란 적에 맞서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1차, 2차 그렇죠. 국공합작도 그렇습니다.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좀 너무 거창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지 유신 때요. 1853년에 그 페릭선이 왔거든요. 예. 에도로. 그 에도 막부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증기선이고 싸울 엄두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조시에서 어떤 요시다 쇼인도 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봤는데 싸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개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막부는 개방을 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흑선을 못 봤던 뭐 조슈번 이런 데는 무슨 얘기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예. 존왕양의를 해야지. 예, 우리가 천황을 중심으로 칼 들고 그 사무라이들이 칼 안 쓸다가 이제 칼 꺼내 갖고 이제 뭐 칼도 갈고 이제 다시 근데 1850년대까지만 해도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심판론도 일리가 있고 예. 586 운동권 심판론도 일리가 있고 예. 막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1960년대로 탁 넘어가면 막번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막부와 번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그 자체가 이게 봉건적이고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주역이 됐습니까? 그 막번 체계를 무너뜨리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탈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탈번하면 다 이거 뭐 사형 아닙니까? 네, 탈번하면? 예. 지금으로 보면 탈당한 사람들이죠. 이준석과 이낙연처럼 탈당한 사람들이 주역이 됐고 19세기 지금 일본 상황하고 좀 비유를 하고 계세요. 지금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 이 양세를 꺾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을 수 없는 조슈아 사치마가 사초동맹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예. 사초동맹이라고 하는 건 손 잡을 수 없는 두 번이 손을 잡았는데 예. 뭐 사카모토 료마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든 뭐 원칙과 상식이든 금태섭, 양양기라든 이준석이든 이분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이걸 묶으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제3지대 빅텐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취약점은 리더십이에요. 이걸 다 꿰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 김종인 위원장의 또 이렇게 그 주목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금태섭, 민주당 사람들 다 연 있는 그렇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비전. 예, 그래서 그때도 그 사람들은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 이제 공화정으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이 그룹들이 제3지대가 양당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치는 이런 정치다. 뭐 이걸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아, 약간 이제 과거 역사 사례들과 비유해서 그냥 뭐 비유를 한 건데 뭐 꼭 맞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꼭 맞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니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역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그때 그랬는데 지금이 약간 그 뒤에도 어떻게 됐냐 이게 빅텐트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독일이 항복하고 미국과 소련은 또 싸우죠. 냉전 들어갔죠. 끝나니까 싸우죠. 일본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은 또 싸우죠. 일본도 메이지 유신 성공 이후에 선한전, 세인한 전쟁이라는 걸 또 해갖고, 그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이고 닥고머리라는 그 사츠만 그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분열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기업으로 얘기를 들면 애플이 있는데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장악을 하니까 삼성이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적인 그 구글하고 손잡았잖아요. 구글도 적인 그렇게 삼성하고 안 했으면 안드로이드 동맹에 안 들어갔으면 옴니 하나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갤럭시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동맹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의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냐면 정치가 됐든 또 전쟁이 됐든 선거가 됐든 확실한 적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셈법인데 이분들은 확실한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 개념이 다른 거네요. 확실한 적이 아니면 모두 우리 편과 확실한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거. 이거는 범위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9가지가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당 합당도 하고 DJ 비연합도 하고 아까 삼성과 구글이 동맹도 맺고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도 하고 국공 합작도 하고 사초 동맹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뭐 확실한 우리 편 아니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정치하거나 기업하거나 군인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뭐 학자를 하거나 종교인을 하거나 언론인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죠.